61강 행정의 내용 첫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최고 하이라이트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정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인 허가, 인가, 특허, 하명, 예외적 승인 뭐 이런 것들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여기서 또 법률 용어로서는 법률 행위적 행정이 했지만 우리 전에 본 적 있죠. 또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 그리고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이런 내용들을 책 읽기 공부하는 거죠. 도리어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런 거죠. 처음부터 뭐 실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한 건 아니고요. 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권력적인 공법행위인데 그 효과라든지 또는 효과가 발생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또는 기속이냐, 재량이냐, 또는 수익이냐, 부담이냐, 이런 등등 할 때, 요식이냐, 불요식 할 때, 뭔가 흐름이 있고, 뭔가 결이 있어 보여요. 영어 같은 거 공부할 때, 처음엔 영어를 그냥 무턱대고 만약에, 미국 가서 배웠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처음에는 그 문장을 그냥 그대로 따라 읽는데, 나중에 한참 보다 보니까, 이 안에 뭔가 규칙성이 있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규칙을 사실은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그걸 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도 뭔가 있어요. 뭔가 이거 하나의 결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만든 건데 이게 뭐 어디에나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즉 행정의 대부분이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는 거랄 뿐이지 모든 행정이가 항상 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요 세 개 안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일단 요 세 개 안에서는 법률 행정 행정이가 아닌 것 할 때는 답은 뭐냐? 준 법률 행정 행정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행정법이 참 좋은 점은요, 국어에서는 다음 중에서 춘향전에서 나오는 그런 어휘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했을 때는 참 애매해요. 도대체 이걸 찍긴 찍었는데 이기지 싶은데, 이거 확실하게 이거 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 없어요. 논리적인 그거 없죠. 그런데 행정법의 경우는요, 답을 찍으면 답을 딱 찍을 수가 있어요. 법률 행정 행정이 아닌 걸 골라라. 답은 준 법률 행정 행정에서 나오니까 찾아보니까 준 법률 행정 행정이 있다. 이게 답이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또 명령적 행위 아닌 걸 골라라. 답은 형성적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틀린 걸 골라라. 명령적이다. 틀렸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명확하게 되는데, 요거는 요 안에서의 세계고요. 저쪽에 나중에 가게 되면 애매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행정이라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명령적 행위 아닌 것, 형성적 행위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행정의 내용은요, 결과적으로 행정행위를 얘기하는데, 행정 주체가 행하는 권력적인 공법행위를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즉, 행정 주체가 행하는 권력적 공법행위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분류가 뭐냐면, 법적 효과의 발생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행정청이 의사 표시한 내용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양보로 좀 맞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성복이 있어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행위를 크게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법률 행위적 행정이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내용은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준 법률 행위적 행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 행위적 행정이와 준 법률 행위적 행정인데 설명했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이미 알다시피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행정이란 잘 알다시피 권력적인 공법행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풀어서 얘기하면 권력적이고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법률행위죠. 즉 이거는요, 법률행위 중에서 권력적이고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을 의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법률행위가 뭐냐? 앞서 공부했어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사실은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이러한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한다고 해서 의사표시죠. 조세를 부과한다. 상대방에게 조세 납부의 의무라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무상이 만약에 양도소득세 3천만 원을 납부하라 라고 되면 바로 그것이 3천만 원 납부의 의사표시고요. 의사표시한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은 3천만 원 납부의 의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법률행위라는 말은 아주 넓게 좀 편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때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이것도 법률행위 맞지만은 좀 더 좁게 얘기하면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의도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위 자체가 다 법률행위 맞는데 아닌 건 아닙니다. 법률행위 맞지만은 의사표시한 내용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얘는 훨씬 더 법률행위답다 이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다운을 우리가 뭐냐 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의 의미는 제일 핵심 내용에서 뭐냐면 이러한 의사표시죠. 이러한 의사표시 한 대로 그 다음에 이러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다 이런 뜻이고요. 그냥 준법률행위에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건축허가 하나 해주세요. 건축허가. 그럼 건축허가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구청에 가서 건축허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있다가 예, 건축허가요? 알았습니다. 하더면 서랍에서 건축허가 하나 뚝 줍니까? 아니지. 그렇게는 안 주잖아요. 그러면 저기 가서 신청서 써주세요. 그러면 신청서 하면은 만약에 서울시 종로구, 그 다음에 삼청동 387번지 여기에다가 상세하게 이런 도면에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도면 다 첨부하고 거기다 자료라든지 다 첨부합니다. 그러면 그냥 허가 내준 게 아니잖아요. 허가 안 내주고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허가를 그냥 내준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367번지에 이런 건물에 대한 이런 것을 허가합니다. 여기 딱 나온단 말이야. 의사표시한 대로지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의사표시한 내용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행위답다. 그래서 법률행위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한 대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의사표시. 자,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보통은요 법률행위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란 말은 법률행위에 관한 외부적인 용태를 전부 다 의사표시라고 말할 때도 있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법적 효과 중에서 뭐냐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법적 효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금을 납세를 안 한 사람이 돼서 세무상이 체납처분 들어가게 됩니다. 체납처분 들어가기 전에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강제 징수 절차의 일환으로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독촉을 했을 때 그 독촉한 내용 안에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시효를 중단시키겠다라는 의사표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재정부에서는 그러한 독촉이 있게 되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법으로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독촉이 있기만 하면 본인은 행정청은 의도를 표시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니까, 그 의사표시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단지, 이런 경우는 뭐냐, 관념의 표시, 즉, 대집행을 하겠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그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정한 의사표시가 아니고, 이러한 법에서 정한 대로죠. 그래서 이러한 정한 대로입니다. 이런 거 이제 법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에서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 효과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효과가 법정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의사표시가 없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강의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퍼펙트한 강의이기 때문에 좀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좀 지겹겠지만은 제가 좀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법률행정행정이다, 준법률행정행정인데 행정법의 역사에서 보면요, 행정법이 발달한 형제 중에는 뭐가 있냐면 행정법이 형제 중에는 행정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이 죽은 그 자리에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이때까지 행정은 왕이 있잖아요. 왕이 지 마음대로 했거든요.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왕이 죽은 왕이 죽은 즉 중세가 끝나고 절대주의가 끝난 그 자리에서 왕의 피가 흐른 그 자리에서 새로 난 싹이 바로 뭐냐? 근대거든요. 근대의 법치주의, 근대의 권력 분립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형제가 또 하나 같이 태어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레스토랑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레스토랑인데 우리가 법률행정 행정에는 의사 패션을 부정하고 산다. 이거는 정식을 얘기해요. 정식으로. 근데 정식이라고 해서 뭐냐? 풀코스로 음식 먹는 걸 정식으로 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식이라는 말이 있었냐? 없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조사 안 해봤지만 없었어요. 저거는 서양용이 냈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런요 코스 요리가 한식 요리가 코스 요리 나온 것에 거는 요리점이 생긴 것인데 그 요리점이 다 뭐냐? 조선시대 왕이 있잖아요. 없어지고 나니까 왕실에 있던 식당에 근무하던 소위에서 뭐 대장숙순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숙수들이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당시에 궁녀들 다 나오잖아요. 같이 나와가지고 오빠하고 같이 근본을 차린 거야. 그래서 자기들 배운 게 뭐 가문 보여주고 하니까 옛날에 왕이 누리던 그런 호사를 누리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왕이 먹던 요리도 주고 왕이 뭐 하는 그런 연애를 베풀어줘가지고 하는 거야. 그렇듯이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왕이 없어지고 났어요. 그러면 왕실에 대대로 먹고 살았던 정말 잘 나갔던 왕실의 요리사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이제 시장에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제 쪽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이 근대적인 음악인데 상당히 그 음악이 근대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모차르트가 왜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사실은 근대 연장에 살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맞았는데 모차르트도 이제 왜 그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왜 작살났냐면 그 뭐 지금 마누라가 돈 관리를 잘못했다, 콘스탄츠가 돈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모차르트도 왕실에 소속돼 있을 때는 월급 받으면서 잘 살았단 말이야. 칠밥통으로. 근데 이제 왕이 없어지고 귀족이 없어지니까 자기도 뭔가 이제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왕이 했던 그 요리사들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배운 제주라고는요 왕의 요리밖에 없는데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게 안 먹히죠. 워낙 비싸고 고급 요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놈들은 식당을 이렇게 이제 왕실의 식당 요리사 이런 사람들은 뭐냐 권력에 민감하거든요.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는 권력이 왕과 귀족에서 부르주아로 이동했다 이걸 알게 되죠. 그러면 부르주아한테 어떻게 하면 아부를 할 수 있냐 이걸 압니다. 아부의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뭐 어떻게 아부를 할 수 있냐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하는 게 뭐냐면 항상 아부할 때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상대방의 컴플렉스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뭐 카사노바 같은 경우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칭찬을 하는 거야. 아부 잘못하면 또 안 맞습니다. 근데 아부를 잘한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부르주아의 컴플렉스가 뭐냐면 자기들은 귀족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귀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뭐 재벌들이 지가 귀족 대우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VIP라면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VIP 마케팅 하면 다 먹히는 거야. 요거는 한정판입니다. 요거는 뭐 상류 몇십 평짜리하고 일반인은 광고도 안 합니다. 이러면요, 막 와라를 모여가 사는 거지. 이게 이제 사실은 VIP 마케팅인데 그때 이미 만들어졌어. 그래서 부르주아한테 당신들은 사실은 마을이 평민이지, 정치로 평민이지, 사실은 신분이 평등할 뿐이지 평등하지 않잖아. 부자잖아. 근데 너희들이 저런 일반 서민들하고 똑같은 식당 다니면 되겠나? 왕과 귀족들이 하던 대로 내가 너희들을 모실게. 대신에 돈 제대로 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레스토랑이라고. 레스토랑은 뭐냐? 항상 지금도 정장을 입고 와라. 물론 지금 이런 도시에 있는 그런 이름만 레스토랑 말고 식당을 다 지금 레스토랑 하는데 그런 의미 말고 진짜 정통 레스토랑은 다 정장 입고 들어가야 돼. 근데 다른 점이 뭐냐? 똑같은 스테이크가 나오지만은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그럼 일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내식당에도 스테이크 나오거든요. 교도소에도 스테이크 나올 때가 있어요.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스테이크가 나오는 방식이 다른 거야. 음식은 같지만 어떻게 나오냐? 레스토랑은 원래는 뭐냐면 주방장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원래는 레스토랑의 그 웨이터라고 하십니까? 시종되는 사람들이 복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검은 바지에다가 위에 와이셔츠 입고 나비 넥타이 매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가는 앞치마를 입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치마가 더 맞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주방장이 셰프가 가가지고 이게 셰프가 가서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영주한테 가가지고 오늘 식사를 어떻게 뭘로 대접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영주가 있다가 이거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친구 중에서 제일 좋은 친구는 뭐 먹고 싶냐 할 때 이거 먹고 싶다는 친구가 제일 좋죠. 그러나 보통은 절대로 잘 아닙니다. 아무거나 뭐 이러고요. 몰라 뭐 이럽니다. 근데 배고파 이래요. 미칩니다.
그러면 뭐, 그래서 그러면 뭐 먹을까? 그러면 짜장면, 짜장면 막 우액 이러면서 뭐 이러고. 그럼 짬뽕은 우액 이러는 거야. 그럼 뭐, 면 싫으면 밥 먹을까? 지금 무슨 밥을 먹어? 감이 안 잡힙니다.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결국은 뭐냐? 이제 영주도 마찬가지예요. 잘 말 안 하겠죠. 그러면 뭐, 유도를 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꽁고기가 들어왔는데, 이 꽁고기를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꽁 뭐 싫다. 그게 뭐, 근데 이번에 최근에 어린 사슴이 되었는데 이걸로 스테이크를 만들어볼까요? 요건 땡기는가 봐요. 그 스테이크, 좋아, 그걸로 한번 해보지. 오케이 됐죠? 됐는데, 문제는 뭐 그냥 스테이크 해주세요. 이거 아니잖아. 막 까다롭습니다. 나는 그거 저번에 막 피 지지다니까 싫던데, 그럼 웰든 할까요? 그러면 그거 딱딱해서 어떻게 먹나? 이러죠. 그럼 미디엄 웰든,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몰라. 뭐 하여튼 나는 그런 거 싫더라. 그러면 속으로 미디엄 웰든,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소스는 뭐. 이렇게 저쪽은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지가 막 줄줄 늘어나. 이거 영화 보면요, 사실은 제대로 된 레스토랑은요, 사실은 신분의 격차를 보여줄 때 영화에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원초적 본능 그거 보면요, 여자는요, 지금 다 늙어 빠진 그 여자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좀 뭐 이렇게 다리를 어떻게 쳤다 이런데 그 여자는 그 당시에 막 상류층이고 형사는 하류층이잖아요. 형사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메뉴판을 읽지도 못해. 프로 돼 있으니까. 여자가 웃으면서 내가 대신 해줄까요? 이렇게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먹으면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예. 뭐 코스 요리 A 이런 거 없잖아. 그러면 에피타이저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메인 디시는 뭐 그다음에 뭐 디저트는 나오잖아요. 이게 다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정해주게 되는데 정해주면은 정해준 대로 의사 표시한 대로 나오는 거. 이게 정식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법률의 행정행제가 정식이라고. 사실은 레스토랑도 그런 행정법하고 마찬가지로 왕이 주관한 자리에 생겼죠. 그래서 의사 표시한 대로죠. 근데 문제는 준 법률 행정행제는 뭐냐? 아까 전에 서민들. 아까 전에 부잣집 딸내미가 서민인 공무원하고 결혼해가지고 삽니다. 아주 건실하게 잘 삽니다. 근데 이 딸내미는 그래도 과거에 놀던 가락이 있으니까 건실하게 살지만은, 검소하게 살지만은 한 번쯤은 사치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게 다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이번에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이다가 내가 이번에 뭐 정말로 돈 좀 들여서라도 네가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뭐 한번 잘 해주고 싶으니까 원하는 거 얘기해봐니까 자기는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정식으로. 남편이 정식이란 말 몰라요. 그래서 남편이 막 웃으면서 겨우 그거 이거야. 그래서 여자가 또 속으로 그거 상당한데 이랬어. 이번에도 제가 서울에 올라갔는데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삼청동에서 받았는데 이 바로 삼청동에서 경복궁이 바로 보이는 그런 VIP 룸에서 받았는데 속으로 그거 돈을 줬으면 한 달 생활비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장차관들 접대하는 데라고 하더라고. 중국식인데 꽤나 그렇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거 먹으면서 이렇게 비싼 걸 돈으로 먹어서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의사 표시한 대로 쭉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 친구는 공무원이 스테이크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스테이크만 된 줄 아는 거야. 스테이크가 정식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여자친구, 부인이 만나가지고 어디 가냐. 손잡고, 시청에서 만나가지고 지하 구내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날 가니까 지하 구내식당에 오늘의 메뉴, 화요일 날 스테이크야. 남편이 희한하게 나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해맑고 웃으면서. 여자가 속이 뒤집어지겠죠. 자, 그럼 이때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아닙니까? 기지만은, 밥은 맞아요. 행정이 기지만은, 이거는요, 내가 의사 표시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즉, 내가 의사 표시한 대로 그 주방에다 대고 아줌마가, 여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웰더 넣으라고 이렇게 하면 미친 소리 듣습니다. 그냥 식판 갖다 대면 바로 티 나옵니다, 그냥. 이건 주문하는 과정이 없어요. 줄 서가지고 식판 딱 갖다 대면 딱 티 나옵니다. 이미 아줌마가 정한 대로, 아줌마가 법이거든요. 식당 아줌마가 법인데, 법에서 정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길거리 가고 있는 사람한테도 주느냐? 그건 아니죠. 적어도 내가 밥 먹을 의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려야 돼요. 의사 표시가 아니고, 아니고 사실 알려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이거는 의사 표시가 아니고 관념의 표시라고 그래요. 야, 너 관념을 표시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사 표시할 때는 의사는요, 이런 그대로, 이렇게 씁니다. 의사할 때 의는 요거거든요. 의지할 때 있잖아요. 의지. 그래서 의사 표시할 때는 의사로 할 때는 이 의인데, 사실은 마음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인도말에 시타다라라고 있거든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이거는 내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의지라는 것은요, 눈 먼 겁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거 있죠.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자신감은 근거가 없어야 돼. 사실 의지라는 것은 눈 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진짜 철학한 게 뭐냐? 땡 밑에 있잖아요. 소금 가마를 쥐고 있잖아요. 산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 소금이라는 건 조회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잖아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비를 맞으면 안 되는데 밥도 못 먹고 넘어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막 물에 축축한 젖은 그 소금가마, 끈적끈적한 소금가마를 쥐고 있잖아요. 굴에 들어갔어. 밑으로 동네로 가야 되는데 동네로 갈 수가 없어. 왜냐면 비 맞아서 가면 소금 다 녹아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소금가마를 이제 등에 쥐고 굴에 누워가지고 배도 고프고 물도 없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야. 네 꿈은 뭐냐? 뭐 이런 소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셋이서. 한 놈이 뭐냐? 나는 황제가 되고 싶다니까. 다 미쳤나?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황제 됩니다. 중국의 황제가 됩니다. 의지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거든요. 내가 꿈을 두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쟤는 공부 잘했으니까 의사 되는 건 알고 있어. 그때 의대 갔다는 소리 들었어. 서울대 의대 갔다는 소리 들었는데 저거는 진짜 찌질해가지고 보통의 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좀 하류에 있잖아. 공대도 갈 수 없는 애인데 오늘 의사 돼 있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창들이지만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나는 그 당시에 내가 갔는 대학에서 그냥 머무르고 내가 그 수준에서 끝나버렸는데 얘들은 진짜 달라져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의지가 있는 애들은 다르거든요. 그때 들어간 다른데 의지는 뭐냐? 눈먼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거야. 그러나 관념은요. 볼관자에다가 이게 약자입니다만은 볼관자에다가 느낀 거예요. 자, 관념은 어떻게 생기냐면 관념적인 그림에 할 때 관념적이라는 것은 본대로예요. 내가 이러면 정의로 났습니다. 법정에서. 그러면 그날 당신이 그 아이를 치는 자동차의 색깔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있는 그대로죠. 내가 말하지만 내 맘대로 얘기 못해요. 지 맘대로 아닙니다. 근데 색깔이 뭐였습니까? 내 좋아하는 색깔 얘기 못합니다. 그냥 검정색이면 검정색이라고 할 뿐입니다. 안 지 맘대로입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는요, 의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의사표시 핵심은 물론 권력적인 공포행위니까 당연히 부여한 강력한 구속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강조를 하자면 뭐냐? 이거는 지 맘대로에 가깝습니다. 이거는요, 관념시는 안 지 맘대로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여러분이 특허에 심사관이 됐다. 그러면 심사관인데 그 자식이 되게 미운 놈이야. 또는 외국인이야. 그럼 이 특허를 내주게 되면 사실은 우리 국내에 피해가 많을 것 같아. 그렇더라도 그러한 그 기술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고 공제 기술이 아니면 특허를 내줘야 되는 거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지 맘대로 했다. 이 지 맘대로 안 지 맘대로인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왜 구분하냐. 왜 법률행위적, 준법률행위적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요. 첫째로 뭐냐면 배웠다. 우리가 어떤 그 의사를 표시할 때 우리가 법률행위를 할 때 외부적인 용태를 밖으로 표시할 때 있잖아요. 지 맘대로가 있고 안 지 맘대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했어요. 서면도 좋고 구술도 좋고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꼭 서면을 해라. 문서를 해라 나오겠죠? 그럼 어느 게 지 맘대로에 가깝습니다. 불요식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요식입니까? 당연히 불요식이겠죠.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에는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요, 원칙적으로 한다시겠죠. 이거는요, 불요식입니다. 서면도 좋고, 구술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 준법률행정에는요, 법에서 정한 대로 아닙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법에서 정한 효과가 바로 발생하죠? 이거는 반드시 요식입니다. 또 한 번 봐요. 어떠한 행정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속행위나 재량행위 할 때 그 해석에 대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문제는요. 한 개는 오로지 기속행위만 있고 어느 거는 재량도 있고 기속도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게 오로지 기속만 있는 게 있어요. 기속은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지 맘대로죠. 그래서 이거는요. 다 기속행위예요. 준법률행정행위는 다 기속행위예요. 이거는요. 재량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러한 기속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속 재량이라 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안 배웠습니다. 바로 다음 절 제 6절에서 배우게 되는데 행정을 하게 되는데 행정에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 효과는 의사표시한 그대로 효과가 다 발생합니다. 시장 개설을 허가한다 하면 시장 개설에 자유가 발생하는데 시장 개설 자유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특별한 말 없을 때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 이것이 도로를 점령해가지고 일시인 축제를 위한 것이더라 뭐냐? 5일간만. 그러면요, 효력이 제한돼요. 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어요. 5일간만 하면 5일간, 10일간만 10일간. 이런 식으로 행정의 일반적 효과를 행정청이 지 마음대로 제한하려고 만든 게 뭐냐? 부관이에요, 부관. 그러면 이런 부관의 친한 행위, 즉 부관은요, 지 마음대로 하실 때 부관이 친한 행위고,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건 부관이 친하지 않습니다. 즉, 부관을 붙이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요, 아직 안 배웠지만은, 부관이 할 때, 이거는 부관의, 이런 친한 행위지만은, 이거는 부관의, 친하지 않은 행위다. 즉, 친하지 않다고 하지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왜? 앞으로 나오는요, 지금 행정의 내용이 나오는데, 쭉 뒤에 이어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하명, 허가, 특허, 인가, 뭐, 확인, 공정, 통지, 수리가 나오는데요. 좀 준법률 행정이 나오는데, 준법률 행정은요, 네 가지가 있어요. 공통수학. 공통수학이라 가지고, 수학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외에는 없는데요. 확인, 공정, 통지, 수리 행위가 있습니다. 수리는 이미 신고할 때 본 적 있어요. 요것도 있는데, 요것은 다 뭐냐? 앞으로 특별한 말 없어도 중요한 거 다 배웠어요. 지금 내가 확인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한 얘기 안 배웠죠. 사례도 아직 안 배웠지만은, 확인은 뭐냐? 무조건 보안에 지나지 않는 행위다. 확인은 기소행위다. 확인은 요식행위다. 확인은요,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반전의 표시로 되어 있다. 확인은 행정이다. 따라서 행정수행이 행위될 수 있다.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할 때, 공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정이 있는데, 아직 안 배웠지만, 만약에 되면은, 토지 대장이 등재 행위가 있다. 그럼 토지 대장이 등재를 거부했다. 그럼 행정소송 가능하냐? 가능하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한 세 가지밖에 안 되지만은, 세 가지밖에 안 되지만, 이게 사실은 뒤에 모든 게 다 그렇다. 상당히 도움되죠. 그러면 이하 동문이거든. 그럼 이거 할 때마다 굳이 확인할 때마다 요식이니 불요식이니 요식이다 이거야. 뭐 공정할 때 똑같은 얘기. 공정할 때 또 이거 기소이냐 정이다. 몇번 기소. 이게 부관이 친하지 않은 행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데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정 행정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법률 행정 행정이라 할 때는요. 법률 행정 말 안에 어떻게 하냐? 의사표시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근데 사실은 법률 행정 행정이라는 말은 법률 행위적, 권력적, 공법적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이라는 말이 두 번씩 들어가요. 그러면 법률행위라는 말 뜻이 뭐예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 효과의 발생에 법적 효과는 종류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의무가 있고 또 하나가 권리가 있어요. 물론 대체로 뭐냐? 의무를 지게 되면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권리를 가지게 되면 의무를 지는 경우도 많지만 꼭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심이, 즉 의사표시의 중심이 즉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의무와 관련된 것도 있고 권리와 관련된 것도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대부분의 정들 조세를 부과한다. 그건 의무 부과의 목적이 있잖아요. 또 뭐냐면 뭐 징지 명령을 내린다. 그것도 의무 부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 의무를 소멸시키는 의무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의무를 이제 만약에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도 있고요. 자, 의무를 중심으로 하겠는데 의무를 이러한 발생, 그 다음에 이러한 변경은 빼죠. 이러한 소멸시키는 이런 행위가 있고요. 시키는 행위겠죠. 사실은 시키는 행정이죠. 긴 이야기죠. 사실은 행정행위 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무를 중심한 개념이 있고 권리를 중심해서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이런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때 의무다 할 때 의무는 뭐냐?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뭐냐? 앞으로 가 이거 의무야. 이제 앞으로 가라,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다 의무라고요.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다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를 보고 우리가 명령적 행위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 권리는 법적 효과인데 그 법적 효과의 변동이 오죠. 권리가 발생된다는 말은 법률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법률 관계의 변화 또는 변동을 이런 뭐냐? 이렇게 발생, 소멸 다 포함돼. 그래서 있고 권리를 발생시키는 이걸 뭐냐? 변동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형성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요거 이제 너무 좀 뒤로 왔으니까 이제 앞에 거에 해서 앞으로 공부할 때 먼저 법률행정 행정이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명령적인, 그 다음에 형성적인, 그리고 이제 준법률행정이 이런 순서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설명 못 드리니까. 그럼 다시 들어오죠. 그럼 법률행정 행정을 나누면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눠진다. 여기까지 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에 수업이 좀 잘못되거나 판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요, 설사 본인이 결과적으로 틀릴 수 있더라도 중간에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끝나고 나서 얘기하면 새로 동력 찍을 수도 없고 되게 난감하니까 중간에 얘기해 주는 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법률행정 행정인데, 이런 법률행정 행정이 이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나누어진다는 거죠. 명령적인데, 방금 얘기했던 이제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무를 중시하는 거죠. 의무. 군대 와라, 세금 내라, 이것들이죠. 그래서 의무 중심인데, 의무를 중심하는 개념인데, 이러한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또는요 소멸시키는 행정이죠. 사실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이죠. 지금 행정이 하고 있으니까 항상 앞에 거 잘 안 지우는 이유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이게 틀이 머릿속에 잡혔으면 좋겠다. 틀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 한 줄의 문장에 내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변형을 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형성적에는요, 권리를, 권리 중심인데, 이러한 권리를 발생, 변경, 또는 이러한 소멸시키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형성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럼 의무를 어떻게 발생합니까? 세금 내라, 군대 와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냐? 뭐 해라. 명령이죠. 왜냐면 네가, 그래서 뭐 보통 얘기할 때 명령하면 네가 뭔데 내보고 해라 말아라 해. 네가 나한테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의무를 발생시키는 이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명이라고 그래요. 하명에서 의무가 발생되어져요. 발생되는 그런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있어요. 의무의 종류가 세 가지가, 소멸시키는 행위는 세 종류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면제가 있어요. 군대 가야 될 의무가 소멸됐다? 면제, 군대 면제받았다. 정확하게는 징집의 의무가 소멸됐다는 얘기죠. 면제됐다. 그러니까 허가가 있어요. 또 하나가 예외적 승인이 있어요. 왜 있잖아요. 같은 소멸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또는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인데 다른 점이 있겠죠? 바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도로 허가하고 예외적 승인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과거에는 같은 걸로 묶었었는데 지금 구분되고 있으니까 이 두 개 구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실수 많이 나오게 됩니다.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인데요. 권리를 발생시킬 때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를 발생시키는데 권리를 발생시킨다는데 그거는 권리를 만들어준다. 우리가 건물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하잖아요.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표현할 때 설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설정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설권행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광의입니다. 광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광의에 매이면 안 됩니다. 협의는 협의끼리 비교해야 되지 보통은 협의를 얘기할 때는 협의끼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설정할 때 두 가지 있습니다.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의사 표시해가지고 권리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냐면 권리를 직접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를 우리는 특허라고 합니다. 행정의 특허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기가 권리를 갖고 싶어요. 갖고 싶으니까 권리가 법적 효과니까 상대방이 뭐냐 나름대로 자기가 의사 표시해가지고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법률행위만으로는, 즉 사인의 법률행위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장치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투기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게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토지거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즉 토지거래인 사인의 법률행위는 자발적으로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사인이 토지를 거래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등기로 하고 해주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요, 뭐냐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인의 법률행위. 자기들끼리 토지를 매매했을 때 이 매매가 바로 사인의 법률행위인데 그 매매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를 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걸 보충행위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보충행위라고 하는데 감각상 인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만 이제 보충행위란 말은요, 하게 되면 학문적인 냄새 또는 성질에 의한 냄새가 확 나는데 인가는요, 감각상 인가를, 이걸 인가를 얘기하지만은 실무에서도 인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실무상 인가라는 것은 허가일 수도 있고 인가일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인의 법률행위를 대행하는 대행행위가 있습니다. 대행행위가 있는데 이걸 보고 뭐냐? 대리라고 합니다. 즉 공법상의 대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대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가 민법상의 대리가 있고 행정법상의 대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행정작용법상의 대리, 즉 공법상 대리가 있고 또 하나가 행정조직부에서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가 있었는데 전에 본 적이 계십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겁니다. 남은 시간에 나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관심 가진 건 뭐냐면 시험 문제 날 때는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안 나오고 뭐 예를 들면 하명 또는 예외적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틀린 것 이렇게 나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문은 그런 세 소제목 안에 들어갔을 때 세부적인 기술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쳐다보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전체의 틀을 보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명에 대한 거 시험에 나오는 범위까지 한번 얘기해 보면 하명의 나옵니다. 의가 중요하죠. 의를 알아야지 이게 뭔지 알아야지 성질을 알 거 아닙니까? 성질 알아야지 뭐 나중에 뭐 성질에 따른 이런저런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근데 하명의 의의가 뭐냐? 하명의 얘기해 볼까요? 다 나왔어요.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뭐 굳이 말하자면 행정 주체 이하 이런 말 들어가겠죠. 이건 다 이미 행정이라는 말속에 다 들어가 있어. 권력적 공권이 다 똑같아. 여기는 뭐 하명의 의의는 뭐냐?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이야. 이렇게 해도 좋고 의무의 발생을 의도하는 의사표시 이것도 돼요. 의무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정이다 됩니다. 효과는 뭡니다. 효과는 뭐냐? 하명 효과는요, 의무 발생이야. 의무가 발생되는 거죠.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성질 뭐냐? 성질 뭐래요? 성질 의무 발생시켜. 국민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때까지 배운 거 이제 아는 척 하는 거야. 응용해가지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냐? 부담적 또는 침해적 행위라고 해요. 이러한 부담적이라고 이러한 침해적 행위라고 그러지. 그 이러한 침해적 행위 같은 거는 만약 행정청에서 잘못됐네. 나 이거 침해적 행위인데 처리하겠어? 하면 자유롭죠. 그래서 국민이 아무도 안 말려요. 취소나 이러한 철회가 자유롭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러한 신뢰의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불가 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그거 뒤집는다 가지고 국민이 와, 왜 자꾸 말을 바꾸느냐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저절로 나오는 거고 묻지도 않아 사실은. 굳이 묻는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종류 나오겠지. 뭐 종류는 이제 사실은 책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사례가 나오는데 종류가 어떤 거냐? 하명의 종류는요. 하명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목적에 따라서 할 때는요, 국가가 돈 벌려고 재정 목적하면 재정 하명이고, 질서 유지하려고 하면 경찰 하명이고, 그 다음에 군사 목적에는 군사 하명이고, 그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별로 따지면, 내용은 뭐냐? 하명은 명령 내리는 거잖아요. 해라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첫째로 뭐냐? 해라, 이걸 자기 하명이라고 해요. 자기 하명은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냐? 자기 의무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뭐가 건물이다. 철거 명령. 이거는요, 해라 이거야. 철거를 해라 이거야. 이 해라가 뭐라면 자기 하명입니다. 이런 해라. 그럼 하지 마라 이게 됐어요. 이걸 그냥 부자기 하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을 정지시켰다. 영업을 정지시킨다 또는 중지시킨다. 이거 다 뭐냐? 부자기입니다. 또는 금지를 했습니다. 금지. 예를 들면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라. 금년. 이거는요. 또는 통행 금지. 이게 다 뭐냐? 부자기합니다. 통행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기 부자기 급부 내놔라. 그죠? 그래서 급부 하명 됐어요. 돈 내놔라. 그죠? 세금, 조세부가.
그러면 세금을 부과했을 때 조세를 부과한다. 이거는 돈 내놔라. 또는 징집명령 군대 와라. 이게 되죠. 이런 징집명령 이것들은 다 뭐냐면 급부함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돈 내놔라 겠죠. 그래서 실징집명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돈 내놔라 이게 조세 부과 처분이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것들이죠. 징집명령은 자기죠. 죄송합니다. 군대 와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수인이 있습니다. 참아라 하는 수인의 하명도 있는데 참아라. 대체로 이런 수인의 의무는요. 대체로 이제 하명의 법률행정 행정보다는 준법률행정 행정 형식이 더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데 있다. 근데 사실은 부작위 하명하고 수인 하명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데 있더라. 다 나왔잖아요. 하명에 대한 얘기 끝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왜 갑작스럽게 하명이 돼서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요하겠죠? 요하지 않겠어요? 요하지 당연히. 그럼 하명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자에 있는 하명이 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다. 공정이 인정될 수 있는 거냐? 인정된다. 왜? 행정이니까. 권력적 적용이니까. 우월적 지위니까 된다. 응용 얼마든지 가능해. 중요한 건 내가 예를 들면 읽어서 그 문장을 본 적만 있어서 문제 푸는 건 절대 안 되고 응용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